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좋은 세상 연구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공부나 혹은 학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저처럼 젊은 시절에 학문의 길을 가고자 하셨을 때 책을 읽는 거하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하고 또 어떤 현장에 직접 발로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그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이 독서, 대화, 그 다음에 현장 경험,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한데요.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입니다. 결국은 책을 봐도 저자와의 대화가 있고요. 대화를 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대화는 나와 다른 경험이나 다른 세계관 혹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통해서 내가 또 질문을 하고 답을 넣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문은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는 만큼 질문을 던지게 되고 고민의 깊이만큼 질문을 던지게 되고 질문이 절실한 만큼 그 답에 대한 답을 구하는 마음도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좋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병행을 하는 것인데 독서만 하는 사람도 그 한계가 있고요. 현장 경험만 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의 한계가 있고요. 대화만 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지식 없이 그냥 단편적인 쪽으로만 가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현장 체험보다는 독서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독서를 하다가 보면 더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려고 하고 거기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대화는 아무래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학생 시절에는 아무래도 독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정립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때때로 현장과 이 독서를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독서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음으로 궁금했던 점이요.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고대 폴리스 그리스 그런 토론 문화를 이어받은 서양에서는 막 이렇게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무엇이든 말하는 게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용히 공부에 이제 정진하는 그런 태도, 좀 이렇게 과묵하고 이렇게 오히려 학생이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꼭 학자가 되기 위한 필요보다는 일반인들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은 이 디베이트의 전통이 있죠. 이렇게 플라톤이 쓴 국가도 전부 다 그 디베이트예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출연시켜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인데 이제 동양에는 그런 식의 대화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시아 쪽 사람들이라고 해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쓰기와 읽기로 말하자면은 그 쓰기는
이제 책만 읽는 것보다는 글을 쓰게 되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가다듬어지죠. 생각이 조금 애매해, 자기 생각이 불분명했을 때 쓰다가 보면은 자기 생각이 뭔지가 좀 분명해져요. 쓰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고, 자유롭게 어쨌든 토론을 하는 것하고 책을 읽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는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읽는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나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이 공유가 되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나온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리스부터의 철학도,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도 기본적으로는 실천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디베이트, 논쟁, 토론, 대화가 나온 게 아닌가. 공부를 할 때요, 그게 결국엔 유익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만 유익하고자 하는 공부가 있고, 내 주변 이웃에게까지도 유익을 주고자 하는 공부가 있고, 그 더 넓은 공동체나 국가 또는 국가를 넘어서 인류를 위한 공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공자님이 논어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위기지학, 자기만을 위한 공부고, 위인지학, 그러니까 인은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들, 여기서는 위인은 그냥 보편적인 people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공부. 그래서 이제 공자님도 위기지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위인지학,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물론 위기지학도 있어요. 내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인데, 고시공부, 입사 공부인데, 그래서 내가 그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 다른 여기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고시공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고시공부를 해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시가 돼서. 그러나 고시공부는 기본적으로 위기지학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한 공부다. 이게 그 동기 자체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위인지학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인지학, 그러니까 이런 실용적인 자기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나 지위를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약간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공부의 동기가 약간씩은 다 있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는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지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공부와 그다음에 세상을 위한 공부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류를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거대한 이상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인류까지는 못 가고 국가나 민족, 사회 정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좁은 데 내려오면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의 문제를, 거기에 뭐 문제가 부딪혀서, 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하고 갈등을 있을 때,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면서 출발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과 자기 부딪히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 정도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뜻을 어떻게 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그릇이라고 할까? 그 그릇이 인류를 구하려고 하는 그릇도 있고, 국가나 사회를 구제하려는 그릇도 있고, 당장 자기 문제와 자기 이웃과 자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는 그 정도의 그릇도 있고, 자기 자신만과 가족만을 위한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이게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길러지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국가나 사회, 자기가 속한 이런 정치 공동체를 좋게 하려고 하는 정도 이상은 품어야 된다 라고 난 생각해요. 실용적인 공부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실용적인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잘 하려면 질문을 잘 하려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고민의 깊이까지 도달했는가인데, 고민이 깊거나 책을 많이 봤거나 그 두 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보면은 그 질문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고, 책을 안 봤으면은 수준이 이만큼 있는 거니까, 질문을 잘 하려면 당연히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했거나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나 깊이 했거나 오랫동안 고민했거나 아니면 절실하게 고민했거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절실하거나, 아니면은 이 질문에 도달하기까지 이미 사전 지식이 꽤 축적이 됐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질문을 잘 하려면은 고민의 깊이, 고민의 기간, 고민의 절실함, 그 다음에 다양한 독서, 이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왕도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학생 질문에 대해서 이게 내가 답을 했지만 뭐 더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유튜브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은 세상 연구소에도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